이번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두 개를 동시에 들어갑니다. 이거 무조건 시험 나옵니다. 방문각 크로스. 얘는 공부하실 때 항상 같이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틀리질 않습니다. 서로 바꿔서 내거든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결론,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한다. 여기서 완화하는 게 아니에요. 풀어주는 게 아니라 줄여버린다니까. 강화하려고 만든 제도고, 강화하려고 하니까 건폐율 용적률에 여유가 없는 녹지나 도시지역 외지역은 안 돼요. 그래서 주상공,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만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주상공, 녹지 도시 외지역은 안 됨.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안 되고, 누가 지정하냐 할 때 특별시부터 6개 시장군수, 우리 국토법은 이 6개 무조건 기본으로 나오는 사람들이죠. 얘네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는데,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주민의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 절차도 물어보죠. 그래서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딸랑 심의만 거친다. 딸랑 심의라고 외워놓으셔야 돼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주민들의 의견 듣고 심의까지 거치고, 그래서 똑같은 절차다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주로 도로나 수도나 하수도, 학교가 향후 2년 내 20% 이상 용량이 초과한다. 시설이 부족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니, 도로나 상하수도, 학교 설치 못하는데 건물만 올라가면 도시기능 마비가 되니까 용적률을 줄여버려요. 그래서 결론은 얘는 이번 시험도 나왔죠. 용적률 최대 한도의 50%까지 강화된다. 그럼 예를 들어 준주거 지역이면 용적률 최대 500%인데 얘가 지정되면 250%가 되는 거예요. 20층 지을 땅이 10층. 그러니까 도로나 상하수도, 학교가 더 설치 안 돼도 도시기능이 적당히 돌아가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에요. 이게 다입니다. 그 대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 규제가 풀리는 곳이거든.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요. 그 이익을 국가가 가져가는 제도. 따라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비교할 때 서로 중첩되냐라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자, 뭐라고 하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니까, 외의 지역이니까 중복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중복되면 안 돼요. 각종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용지 확보하게 하려고. 그래서 결론은 200 초과하는 건물 짓는 사람들한테 돈을 내게 해요. 그 돈으로 도로 만들고 용지 확보하고. 따라서 얘 지정권자는 둘이 똑같은데 절차가 주민들의 의견 듣고 심의 거치고, 얘는 딸랑 심의만 거치고 개발밀도. 얘가 먼저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행위제한이 법의 개정으로 완화되거나 해제된다. 용도가 바뀌어서 행위제한이 완화된다.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가 풀리면 땅값 무지하게 뛰죠. 자연녹지가 상업적으로 바뀌면 난리가 납니다. 또 법령이 바뀌어서 행위제한 풀리면, 그러면 그 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가져가려고 하는 제도가 바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인데, 시험에서는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곳이다 이렇게 시험을 내는 거예요. 강화되면 곡소리 나기 때문에 오히려 지정하면 안 되죠. 풀리는 곳, 규제가 풀리는 곳. 따라서 인구가 20% 이상 늘어나고 허가 건수가 20% 이상 막 늘어나서 허가가 집중되면 땅값이 오르죠. 그러니까 얘를 비교하면 도로나 상하수도가 모자란다는 개념이고, 얘는 규제가 풀려서 땅값이 엄청 뛸 것이라는, 그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이렇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요 지문은 읽어 놓으셔야 돼요. 해당 특별시 등 시장군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해야 되는데, 요거는 1년 내에 짜야 돼요.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2년, 3년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시로부터 1년 되는 날까지 설치계획 수립 안 하면 1년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다 풀려요. 요때는 요 다음 날이 중요하지 않아. 1년, 2년, 3년으로 바꾸내거든요. 1년 내 설치계획 짠다.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 짤 때 반영하고, 만약에 지구단위 계획이 짜졌다면 이 지구단위 계획 속에 기반시설의 배치에 관한 게 들어가니까 따로 설치계획 안 짜도 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한 것으로 본다. 그럼 이거 지정되면 그 안에서 200, 요거는 그대로 시험 나왔죠. 200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을 할 때 돈을 부과합니다. 200제곱미터 초과. 3번만 더 드시면 안 잊어먹습니다. 현금 등으로 내야 되는데 토지밖에 없어. 토지 건축물. 물납을 허용할 수 있다. 물납이라가 물건 등으로 대신 낼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납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낸 적도 있다는. 최근 30회 시험. 틀린 것은
광역시의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광역시장은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하고 요 1년 내 짜라고 그랬죠.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 그대로 지문이 언급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당 광역시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주민의 의견 듣고 심의 거치고, 광역시장은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여기 얍삽하게 이렇게 바꿔놨죠. 규제가 풀리는 것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이게 문장을 성질 급한 사람은 초조하니까 끝까지 안 읽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딱 보다가 오케이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없다라고 바꿔서 얘가 틀린 거예요. 이렇게 수준 이하의 지문도 나온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했다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한 것으로 보고, 자, 그 다음에 1년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해야 되고 안 하면 다음날 실효된다. 이 정도 레벨. 자, 하나만 더 보죠. 32회 시험. 다 비교한 문제. 시장 운수가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지정 변경할 때 심의를 거치지. 자, 옳은 건데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심의 거쳐야 되죠. 딸랑 심의는 거쳐야 됩니다. 자, 2년이 아니고 1년. 1년 내 설치 계획 수립하고 안 하면 그 다음날 없어진다. 자, 그 다음에 시장 운수는 설치 비용의 납부 의무자가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부과한다. 아,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200 초과하는 신축, 증축할 때 돈을 내는데 그 돈은 그럼 어떻게 되냐? 200 초과하는 건물 짓는다고 허가를 받으면,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시라면 서울시에서 2달 내에 부과를 해요. 건축허가 받고 2달 내에 부과를 합니다. 얼마 내라고. 그럼 부과받은 돈 500만 원이면 훅 하고 내는 게 아니라 건물 다 짓고 사용 승인 신청할 때까지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현재 건축허가 받고 3개월 내에 부과하라고 돼 있잖아요. 건축허가 받고 2개월 내에 부과합니다. 그건 앞에 이제 표현 없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지금 5번 같은 경우 설치 비용 납부 의무자는 사용 승인 신청 후 7일까지 비용 내는 게 아니고 사용 승인 신청할 때. 즉 결론은 네가 이걸 사용 승인 받으려면 내고 오세요라고 이해하면 돼요. 2달 내에 날라올 거고 날라오면 욱하고 내지 말고 사용 승인 신청할 때만 내면 된다. 그 다음에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용적률 최대한대 50%까지 강화하여 적용하는 게 맞죠. 혹시 완화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반시설 부담구역하고 개발밀도관리구역이 반드시 나오는데 요 표만 가지고 5번만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무조건 풀립니다. 이게 박문각 클래스의 힘입니다.